근데 아이가 만약 볼거리균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한동안 부모님들이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볼거리는 법적인 격리병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온갖 위험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볼거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열이 나고 양 볼이 땡땡 부어버려서 엄마 손을 붙잡고 병원에 울면서 다녀온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볼거리라고 하시면서 약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볼을 붙잡고 끙끙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커서 의대생 본과 3학년 실습 학생일 때 위내시경을 마취 없이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겁도 없이 손을 들었다가 막 꽥꽥거리면서 죽을 뻔하고 다음날에 갑자기 어릴 때처럼 볼이 똑같이 부어가지고 2-3일 정도를 고생하고 끝난 적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어릴 때는 제가 볼거리였었고, 두 번째로 실습 학생 때 생긴 턱 붓는 증상은 검사해보니까 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상을 쭉 보시면 어떤 걸 우리가 볼거리라고 하는지, 볼거리가 왜 무서운지, 치료법은 뭔지 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보시는 사진처럼 귀 밑, 턱 밑 이쪽이 땡땡 부어 있으면 일단 침샘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요 부위에 침샘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는데 요 침샘에서 침이 만들어져서 요게 쭉쭉 짜지면 관으로 침이 나와서 입에 침이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이 만들어지는 침샘에 염증이 생기는 걸 침샘염이라고 하고, 침샘염이 생기면 침샘 부위가 땡땡 붓고 아프고 열감이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침샘염은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거리균 때문에 생긴 침샘염, 그리고 볼거리균이 아닌 다른 잡균에 의한 침샘염, 이렇게 나뉘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침샘에 돌이 있다던가 뭐 종양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이유, 볼거리거나 잡균 때문에 생긴 침샘염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턱 밑이 땡땡 부어버리면 침샘염이 이 볼거리 때문인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볼거리는 법적인 격리병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온갖 위험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침샘염의 원인이 요 볼거리균 때문인지 다른 잡균 때문인지를 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열이 나면서 볼이 부으면 볼거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양측으로 유독 크게 침샘염이 있으면 볼거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잡균에 의한 침샘염은 하루 이틀 만에 침샘염이 확 사라지는 반면에 볼거리는 한 7일 정도 증상이 오래 가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볼거리는 한 번 걸리면 평생 다시 안 걸리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침샘염이 2번, 3번 이렇게 걸린다? 이건 볼거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어릴 때 열나고 볼이 크게 붓고 7일간 갔었던 침샘염은 볼거리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실습하다 생긴 침샘염은 두 번째 생긴 침샘염인데다가 금방 끝나버렸으니까 볼거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도 두 번째 생긴 침샘염은 검사 나가봤을 때 볼거리가 아닌 것으로 나왔었어요. 이렇게 볼거리가 의심되는 증상을 가지고 진료를 보러 오시면 임상 증상과 필요하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딱 내리게 되어요. 근데 아이가 만약 볼거리균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한동안 부모님들이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볼거리는 다른 감기 바이러스들처럼 치료법이 없고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게 치료인데 합병증들이 좀 무서운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크게 볼거리의 합병증은 3가지입니다. 뇌수막염, 췌장염, 고환염이나 난소염입니다. 생각보다 이 3가지 합병증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없는 단순 볼거리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그냥 하면 되는데, 집에서 보시다가 이런 3가지 합병증들이 생긴다고 하면 입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볼거리를 진단받고 집에 갔는데 아이가 두통을 막 호소하면서 토를 하고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잘 못 움직인다? 이건 뇌수막염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또 볼거리를 진단받은 아이가 윗배를 너무 아파하고 막 토를 한다고 하면 췌장염일 수도 있어요.
고환이나 난소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누를 때 좀 아파한다고 하면 남자이면 고환염, 여자이면 난소염이 동반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볼거리를 진단받은 후에 생긴다고 하면 집에서 절대로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방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특수한 치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합병증이 없는 볼거리라고 하면 집에서 열 나거나 아플 때 해열제를 먹이고 심하게 부어 있으면 냉찜질을 좀 해주고 수분 보충을 잘 해주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거리는 법적인 격리병이라서 증상이 생긴 후에 5일까지 격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런 볼거리가 아니라 잡균으로 판단된 침샘염이라고 하면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볼거리균처럼 합병증 같은 것도 잘 생기지도 않고요. 하루 이틀만 아프다가 금방 끝나거든요. 다만 이런 볼거리 외의 잡균들이 침샘염을 일으켰다고 하면 아이의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치를 좀 싫어하고 물건을 막 잡은 후에 씻지 않고 손을 입으로 자주 넣는 친구들은 입안에 균 감염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 잡균이 침샘관을 따라서 침샘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구강 위생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침샘염이 금방 끝나더라도 2번, 3번 계속해서 침샘염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균에 의한 침샘염을 진단받은 친구들은 유독 양치를 열심히 가글도 한 번씩 해주면서 구강 위생을 잘 교육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침샘염이 너무 단기간에 막 3번, 4번, 5번 여러 번 생긴다고 하면 혹시나 위생 상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아까 설명드린 침샘에 돌이 끼어 있다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숨어 있다거나 이런 건지 등등을 검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생긴다고 하면 대학병원의 진료가 좀 필요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볼거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예방접종을 스케줄대로 열심히 맞으시면 됩니다. 볼거리 예방접종은 보통 돌 접종 때 요 12개월 때 한 번을 맞게 되고 4에서 6세 때 2차 접종을 맞아요. 모두가 다 무료 접종이기 때문에 2차 접종까지 열심히 맞으신다면 볼거리에 걸릴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한 번 볼거리에 걸렸으면 신기하게도 2번 다시는 재감염이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릴 때 한 번 걸렸다고 하면 조금 그냥 안심하고 지내셔도 됩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볼거리는 발열, 침샘의 통증, 붓기 등의 증상이 있다. 볼거리는 뇌수막염, 췌장염, 고환염이나 난소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볼거리의 치료는 증상만 조절해주는 대증치료이고 격리기간은 5일이다. 볼거리 예방접종을 잘 맞자입니다. 참고로 위내시경을 제가 받다가 침샘염이 생긴 건 아마 제가 그때 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손으로 막 내시경을 빼버리려고 만져서 난리를 치다가 균 감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볼거리와 침샘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기 원장이었습니다. 안녕.